우리 장관께서 또 여인영 방첩사령관 하는 거 보면은 전두환 차지철 같아서 아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누가 차지철인지 아시고 대답하신 거예요? 저를 그렇게 높이 평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뜻입니다. 깜도 안 되는 사람을 문제죠. 그렇게 높이 평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뜻입니다. 차지철이 되시지 마십시오. 아우, 전 거기 발가락이 또 못 따라갑니다. 김용현은 12월 3일 당일 오전 11시 40분 국방 컨벤션 센터 오찬에서 이미 국회가 국방 예산으로 장난질인데 탱크로 확 밀어버려라 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 뉴스엘 라이브는 신주호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김수민 시사평론가 이렇게 네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방금 듣고 오신 김용현 전 장관의 발언에 대한 증언. 사실 지금으로부터 45년 전 1979년 부마 항쟁 당시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마지막 경호실장이었던 차지철 전 경호실장이 탱크로 다 밀어버리겠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 발언이 45년 만에 부활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김 전 장관이 개업날 오찬에서 국방 예산으로 국회가 장난질을 하고 있는데 탱크로 국회를 확 밀어버리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 이게 어제까지는 민주당의 주장인 줄 알았는데요. 그 자리에 참석했다는 관계자의 증언이 오늘 언론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 전 장관은 부인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김 전 장관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허위 날조다. 그래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하겠다라고 밝혔고 오늘 오전 10시 30분에 공수처에 고소장을 접수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 부의장님, 예. 민주당에서도 그 오찬에 참석했던 관계자의 제보를 받은 거겠죠? 그렇죠. 확인한 겁니다. 뭐 크로스 체크를 다 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김용현 전 장관이 저렇게 부인한다고 해도 들은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제가 알기로는 한 명이 아니라 들은 사람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서 지금 또 고소를 하면서 이것을 반국가 세력의 거짓 선동 책략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누가 반국가 세력입니까? 12월 3일 밤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주도했던 김용현 전 장관이야말로 반국가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가 영상을 봤지만 이 차지철이 되지 마십시오라고 하니까 마치 차지철을 아주 우상처럼 이야기하면서 난 그 사람의 발가락 끝도 못 따라갑니다. 그 정도로 차지철을 아주 훌륭한 사람, 아주 모범적이었던 사람처럼 이렇게 묘사하는 것 자체가 김용현 전 장관이 차지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지철 장관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저 차지철 경호실장의 저 끔찍한 발언을 김용현 전 장관이 평소에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을지를 저는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관련자들의 그 12월 3일 날 오찬 때 들었던 그 사람들의 증언이 저는 거짓이 아닐 것이다라고 민주당에서는 보고 있는 겁니다. 홍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좀 이 사안에 대해서 일단 그 김용현 장관이 그 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말이 뜻이 어떤 뜻이냐 진짜 그런 어떤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도 참 중요한데 만약에 이제 그 말을 이제 했다 손 치더라도 물론 그 말 자체도 국방 예산을 국회에서 감액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기분이 나쁘고 좀 홧김에 뭐 말할 수는 있다 할지라도 그냥 일단은 부적절한 발언인 건 분명하지만 그 발언과 지금 마치 비상계엄 때 뭐 탱크 부대를 뭐 동원을 하려는 듯한 이렇게 좀 연계를 좀 시키고 있는데 아마 그런 어떤 부분에서는 저는 전혀 그런 어떤 뜻이 저는 아니다. 연계한다는 것은 좀 지나친 억지고 경강부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자꾸 뭐 12.12 군사 뭐 반란 때라든 이런 걸 생각하는데 그때는 군대 대 군대 충돌이었기 때문에 어떤 탱크의 어떤 출동 필요성이 있었는데 지금 뭐 단순하게 예를 들면 뭐 국회라든지 이런 데 나가는데 과연 탱크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필요하지도 않은 어떤 탱크 부대를 뭐 진짜로 어떤 출동시키려는 마치 좀 의도가 있는 것처럼 한 발언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억지 연계라고 하기에는 조금 미심쩍은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엄 당일에 탱크를 운용하는 기갑 여단장이 대기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롯데리아 비밀회동 4인방은 물론 중령급 중간 간부도 당장 구속하십시오. 전차와 장갑차를 운용하는 부대인 육군 제2
기갑 여단의 지휘관이 휴가까지 내고 계엄 당일 오후부터 정보사에서 대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계엄 반대 시위가 확산되면 탱크로 우리 국민을 위협하려 했던 겁니까? 수사기관에서 필요한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과연 그 자리에 갔는지 또 어떤 배경으로 갔는지 이런 것들이 좀 확인이 돼야 될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뭐 필요하다면 인사조치나 이런 것은 후속 조치로 검토돼야 할 텐데 별도로 병력이 출동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것은 없습니다. 육군에서는 별도로 대기하고 있었던 건 없었다라고 했는데 정보사 판교회의라고 이름이 붙었습니다. 여기 보신 이 93회 이기갑 여단장이 바로 탱크를 운영하는 그 부대의 수장입니다. 그런데 이 부대가 위치한 곳이 파주입니다. 다음 그림 잠깐 보여주실까요? 이 부대는요. 45년 전 12.12 사태 때 서울로 들어왔던 그 부대입니다. 이 부대가 서울의 직선거리 기준 약 30km 떨어진 이 부대가 홍 전 위원님 아까 말씀대로라면 이 부대가 왜 판교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을까요? 아니 부대가 판교에 대기하지는 않았죠. 아 부대장이요? 예, 네, 부대장. 그러니까 부대장이 이제 휴가 중에 왜 갔느냐 그 이야기인데 사실 군대를 조금이라도 좀 아시는 분들은 설사 부대장이라 하더라도 휴가 중에 판교에서 그 부대 지휘를 할 수 있습니까? 못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대장이 판교 만약에 이제 정보사에 갖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 부대를 진짜 지휘할 목적으로 갔느냐?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휴가 중에는 부대장이 부대 지휘를 못합니다. 그리고 국방부 관계자들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국방부에도 그런 어떤 출동 태세가 지금 전혀 없다고 방금 그 화면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예. 때문에 저는 부대장이 판교 그 정보사에 갔다면 가는 거하고 또 지휘하고는 저는 별 관계는 저는 지금 현재까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신부 대변인님, 근데 정보사령부가 안양에 있나요? 네, 그런 걸로 알고 근데 왜 판교에 모였을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의심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중요한 것은 명확히 드러난 사실이 불분명한 것입니다. 명확한 사실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는 수사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겠지만 과연 저는 그 탱크로 밀어버리겠다라고 한 그 진술에 대해서도 신빙성이 얼마나 있느냐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탱크로 밀어버리겠다라고 한 것이 홍 의원님 말씀처럼 명확한 계획이 짜여져서 한 것이냐 아니면 김 전 장관이 그냥 홧김에 한 발언이냐 그거를 따져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김 전 장관이 해당 주장을 했던 분들에 대해서 고소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거랑 별개로 만약에 그 발언이 사실이었고 그러한 정황들 즉 탱크로 국회를 밀어버리겠다라고 했었던 그 계획들이 드러난다라고 한다면 저는 내란죄 수사에 있어서 굉장히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평론가님 말씀도 들어보죠. 네, 일단 뭐 구체적으로 어디까지를 계획했는지는 더 수사를 해봐야 되겠죠. 근데 그 시기에 왜 그 장소에서 이 기갑 여단장이 있었느냐 이 부분은 사실 뭐 탱크 출동이나 이런 계획들을 염두에 두지 않고서 과연 그런 회합이 가능했을까 이건 상식적인 의문입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어떤 다른 이유에서 정당한 이유에서 모임을 가졌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경위라든지 내용 여기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즉각적으로 밝힐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뭐 출동 지시한 사실이 없다 이 정도로만 버티는 것은 굉장히 큰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지금 이거 외에도 이미 7공수여단, 13공수여단의 출동 대기에 대한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사실 그 부대는 전북이나 충북에 있는 부대들입니다. 근데 왜 대기했느냐? 추가적으로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는 것이 나오고 사실 예. 이 핵심에는 이게 이제 계엄 전에 모의를 한 정황일 수도 있지만 나중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합참지휘통제실의 결심지원실에서 또 간부들을 불러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추가적으로 계엄을 하려고 했을 수도 있다는 의혹이 불거져 있는데 이 총체적인 데서 과연 조금이라도 반박을 하고 소명이 되고 있느냐 현재는 그런 상태가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